오늘 이제 법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준비를 좀 뭔 얘기 할까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걸 갖고 와서 이걸 얘기하라고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갖고 계셔요? 네. 이거 갖고 얘기합시다 이제.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걸로 다 생략해서 아까 얘기한 걸로 이제 대신하고요. 이제 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접고 시키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 실상사 문화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문화불사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노래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미술이죠. 미술. 그러니까 노래불사, 미술불사를 일러 문화불사란 이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확실히 실상사가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실력이 확실하게 늘었다.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나 혼자 떠들었어요. 나 혼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그걸 적어도 이제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실은 많은 대화와 토론과 모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제안되어지고 이런 내용을 또 대중들이 또 논의해서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거의 나 혼자 떠들었어요. 나 혼자. 그런데 이제는 대중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 나는 괜찮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중을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런 면에서 아주 오늘 이제 이걸 갖고 와서 나보고 얘기하라고 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실력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이제 이미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또 다른 하나는 만일결사 이 얘기할 때도 사실은 우리 실력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계기였는데, 그때도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대중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물론 이제 누군가가 대화 토론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또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의가 되어서 사실은 만일결사는 천일기도부터 시작해갖고 만일결사로 이제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면 만일결사는 어쨌든 뭐 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일기도는 뭐 곳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천일기도는. 그런데 지금 실상사에서 이루어지는 천일기도는 우리 개개인이 또는 절절마다 하는 천일기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똑같이 천일기도라는 말이지만 지금 눈치채셨어요? 뭐가 다른지? 대부분은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절에서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야 뭐 당연히 뭐 각각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절에서 필요하는 것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방장스님이나 조실스님이나
부지스님의 뜻에 따라서 갑니다. 근데 실상사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한다? 대중의 뜻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대중이 주체인 시대인 거예요. 불교는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불교는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깨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실상사라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데, 똑같은 천일교도지만 대중들에 의해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대중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 공감과 또는 합의를 이뤄내고 그리고 여시자하고 한번 해보자.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은 사실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놀라운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문화불사란 이름으로 지금 이제 오늘 노래 얘기와 이제 미술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대중의 명을 저한테 이제 전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제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은 불사하면 절 짓는다, 법당 짓는다, 불상 모신다, 탑 세운다, 대중공양 낸다. 불사하면 요 정도죠. 또 뭐 있을까요? 불사하면 가사불사한다. 또 예? 아까 탑 세운다 얘기했는데 또 개금불사, 기와불사, 또 불기불사. 예? 단청불사. 주로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이런 거 한다면 돈을 잘 내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하려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불교 신자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실상사에는 그런 불사 말고 많은 불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안 붙어있어요. 불사란 이름으로 붙어있지, 불사란 이름이 안 붙어있어요. 그게 뭘까?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상사가 가장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재불사. 물론 그것도 되긴데요. 사부대중 공동체 불사입니다. 사부대중 공동체. 이거는 불교 사상과 정신이 그렇고 역사와 전통이 그렇고 불교 신앙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사부대중 공동체예요. 물론 비슷한 말을 쓰긴 써요. 비슷한 말을 쓰긴 쓰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우리라고 해서 뭐 잘하고 있는 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부족한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득바득 우리는 애를 쓰긴 써요. 근데 대부분은 뭐 공동체라는 말을 쓰긴 쓰고 있어요. 불교계 안에서 쓰긴 쓰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다뤄지고 있질 않아요. 왜 그렇게 보는가?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는 화합입니다. 화합. 함께하는 대중의 화합. 그래서 승가란 말이 화합 공동체 이런 의미예요. 승가란 말 자체가. 화합하지 아니하면 건 공동체 승가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화합을 깨트린 사람은 오역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최악의 경우, 가장 나쁜 짓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화합을 깨트리는 사람은 오역죄를 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화합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집에 들어온 지가 한 60년 가까이 되는데 화합하기 위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화합하기 위해서 공부해본 적도 없고 말은 들었어요. 말은 화합해야 돼. 화합해야 되니까 너 기분 나빠도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만 배웠어요. 안 소리 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한 번도 화합을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만 얘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는가? 여러분들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종단의 많은 갈등과 대립 양상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종단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절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화합이 박살나는 장면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화합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실상사인 그걸 해보자고 아등바등 하고 있어요. 알아주거나 말거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여전히 많은 게 부족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화합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가보자. 그러고 애쓰고는 이제 있는데 한계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긴 하죠. 그렇지만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착안을 하고 그것이 어쨌든 우리 생활 문화로 어쨌든 자리를 잡도록 해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럴 때는 박수도 한번 쳐주면 좋은데. 그 애쓰는 사람들 좀 격려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격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가 불사란 이름으로 이 얘기 돼야 될 내용들. 또 뭐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내용을 만드는 데까지는 못 갔어요. 주장은 했는데 그게 뭐에 갔습니까? 그게 마을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마을 공동체.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마을 공동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박원순 시장도 여기 와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 우리하고.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근데 뭐 우리는 역량이 그까지는 안 미쳐서 이 얘기는 하지만 내용을 만드는 데까지는 못 나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을 공동체란 말에 어울리는 내용이 뭘까? 바로 지금 노래와 미술입니다. 미술이란 이름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미술이란 이름. 또 노래란 이름으로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좀 더 크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사가 자리 잡고 있는 산내라는 마을 공동체를 좋은 마을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날 다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더 구체화시켜 보면
실상사에서 한 일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신도님들은 잘 모르지, 근데. 왜냐하면 그것이 전일 같지가 않으니까. 불사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 가까이 내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생명평화대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사 농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불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는 실상사 작은 학교나 뭐 생명평화대학은 뭐 교육불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육불사. 농장은 경제불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다양한 불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도 특히 이제 불교계에서 또 사회적으로 뜨시는 분들이 야, 실상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게 괜찮아 보인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는갑다. 여기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뭐 법당 불사만 하고 탑 불사만 하고 뭐 개근 불사만 하고 이런 가사 불사만 하고 이런 불사만 했으면 야, 실상사에서 하는 것이나 뭐 다른 데서 하는 그것이 그것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지금 한국불교 또는 그 좁혀서 조계종단이라고 하는 판 안에서 보면 실상사는 유일한 절이에요. 실상사는 정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신감도 갖고 자부심도 갖고 자신감과 자부심만 가지면 안 되고 거기 더 보태는 게 있어야 돼요. 뭐에 보태야 될까? 문화불사에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게 필요하다. 문화불사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실상사가 경제적으로 이게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하기를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악불사란 이름으로 또는 미술불사란 이름으로 이것도 우리가 아주 소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재정적인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좀 부처님 모시는 불사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듯이 이 문화불사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십사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보고도 돈 내라고 오늘 제가 100만 원 냈어요. 마침 돈이 생겼어. 돈이 생기자마자 와서 기왕 뭐 이제 문화불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상사 우리가 한 겁니다. 실상사에서 지금까지는 실상사에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한 게 아니고 온 사회가 함께한 특별한 불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떠오르신가요? 이 정도 하면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내 입으로 내가 이런 거 자꾸 하려니까 좀 나 자랑하는 것 같아갖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알아서 눈치 빠르게 좀 알아서 좀 가는 거 하고 그래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지리산 운동입니다. 지리산 운동. 물론 실상사에서 한 것도 지리산 운동에 포함이 되죠. 그렇지만 이건 실상사라고 하는 절에서 불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직접적으로 한 일이고 지리산 운동은 뭐 기독교, 천주교, 무슨 뭐 천도교, 원불교, 불교, 뭐 민족 종교 온갖 종교와 온갖 시민 사회가 함께해서 하는 겁니다. 지리산 운동이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내용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생명평화 운동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을 대중화하고 사회화시키는 데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크게 작동하는 데까지는 못 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영향은 굉장히 지금도 영향을 좋게 끼치고 있고요. 사실 문명전환 이야기도 이 생명평화 운동에 의해서 사실 곳곳에서 지금 불씨들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고 대중화하고 사회화하는 것으로까지 성공한 것은 둘레길입니다. 걷는 길과 걷는 문화를 생활화하자, 대중화하자, 사회화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된 것이 지리산 둘레길입니다. 이거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주로 이제 걷는 길 하면 제주도 올레길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 올레길은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은 크게 했어요. 그러나 좋은 내용을 잘 준비하고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부분은 실상사에서 훨씬 일찍부터 그걸 준비했어요. 아니 실상 지리산 운동에서 일찍 지리산 운동에서.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은 서명숙 선생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개인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 지리산 운동 이 둘레길은 여러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댐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댐 문제 때문에. 댐 문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어쨌든 이 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도. 이 댐 문제를 해결한 것도 내가 너무 성급했네. 댐 문제를 해결한 것도 다른데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사회가 주로 한 일은 반대 투쟁 방식이었어요. 반대 투쟁 방식. 근데 지리산 댐 문제를 다룰 때는 반대 투쟁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주로 뭘 했을까? 걷는 순례 운동, 순례. 낙동강 순례를 하고 백두대간 순례를 하고 또 지리산 순례를 하고 그러면서 지리산의 가치, 낙동강의 가치, 백두대간의 가치를 우리 시민들이 그 가치에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댐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른 데는 계속 다 반대 투쟁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깃발로 내세운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지리산 운동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문명, 깨달음의 사고방식으로 전개되었던 활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거 다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스스로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자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